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우즈베키스탄 관련된 최신 뉴스들을 토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를 할 때 이제 한 개씩 뉴스를 소개하면서 채팅을 라이브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기사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또 이제 라이브가 보통 하면 이제 2시간 뭐 중간에 또 잡스러운 채팅도 막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라이브는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토요일 라이브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뭐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목요일인데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제 방역과 관련돼 가지고 나온 뉴스들 중에 보면,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의 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격리 중에 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그분이 한 80 정도 됐거든요. 1940년생이니까 나이가 좀 있어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구소련 시대 독립하면서 지금까지 1인자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현재 뭐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국가 권력의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어제 확진이 되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크게 무리 없이 회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그 무스타킬리 광장의 왼편에 보면 금색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정부 종합청사거든요. 그게 총리, 뭐 부총리, 각 부처 장관들의 사무실이 그 건물에 있는데, 그 건물에서 지금 직원 중에 2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건물을 소개를 하고 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뭐 정부의 기능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후속 기사가 나왔었어요. 지금 우즈베키스탄도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좀 늘긴 했는데, 주로는 그때도 뭐 200명 가까이 많이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는 숫자가 적고, 주로는 이제 특히 러시아에서 귀국하는 자국민들, 보통 이제 확진자가 거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의 숫자는 거기서 발생이 되고, 지역사회 감염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그렇게 우려스러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이번 방역과 관련돼서 지출한 총 비용이 약 한 4억 3천만 불 정도 된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한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작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600억 정도의 우즈베키스탄 GDP의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한 1%에 좀 못 미치는 비용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가 되었는데, 이 비용들은 기존에 정립해놨던 국부 펀드, 국가개발기금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뭐 국가 재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또 하나 월드뱅크에서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이번 사태를 대응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나온 걸 보면,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통틀어서 가장 잘 이번 사태를 대처한 플러스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이 기존에 해왔던 그런 타이트한 국가 재정 운영이 이번 사태로 인한 그 임팩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지속적인 개혁 프로그램들이 선제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다른 인접 국가들에 비해서 덜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의견들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지난 15일 날 하늘길을 열었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뭐 몇 개 국가들에 대해서는 14일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졌고, 물론 아직까지는 입국자들에 대한 조건이 좀 까다롭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6월 25일 날 관광객을 실은 비행기를 우즈베키스탄에 보내고 싶다고 했고, 우즈벡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됐었고, 타지키스탄도 이미 이제 재개를 했고, 카자흐스탄도 6월 중에 지금 우즈베키스탄으로 비행기가 뜰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 봤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온 소식으로 보면 29일 정도에 뭐 아시아나 항공이 특별기를 띄울 수 있다. 그리고 7월 6일부터 매주 한 편씩 인천 타시켄트 노선에 비행기를 투입한다라는
그 우즈벡발 기사가 하나 있어요. 뭐 어떻게나 그렇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은 일단 오갈 수는 있으니까. 또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계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지폐로 되어 있는 500숨짜리하고 200숨짜리가 7월 1일부터 더 이상 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시장에서 이제 그 돈을 받지 않을 거예요. 500숨짜리하고 200숨짜리 지폐는. 왜냐하면 지금 동전이 발행되고 있잖아요. 그 동전을 사용해야 되고, 혹시 뭐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돈은 지정한 은행에 가시면 다시 사용 가능한 지폐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사용 가능한 천숨이나 뭐 5천숨 화폐로 교환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우즈베키스탄의 그 우즈 GM 자동차 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뭐 연간 생산 가능한 대수가 한 3만 대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풀가동을 하게 되면 생산 대수가 좀 늘어나겠죠. 올해 5월 달까지 생산한 차량 대수가 약 한 11만 대 정도, 작년에 9만 7천 대 정도 됐었거든요. 정확한 숫자를 보면 올해 5월 달까지 생산한 차량 대수가 11만 8천 대, 작년에 같은 기간 동안 생산한 게 9만 8천 대였으니까 한 뭐 2만 대 가량 더 생산을 한 게 되는 거죠. 대통령은 어쨌거나 아직까지 뭐 부품의 국산화가 많이 미흡하긴 한데, 어쨌거나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보급률이 인구당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월달까지 11만 7천 대니까 한 달에 2만 2천 대 정도 생산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연간으로 따지면 한 25만 대 이상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체리에 관한 기사도 나왔었는데, 올 6월 1일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출한 체리가 약 2만 3,500톤이라고 하네요. 이 수출한 가격은 4,8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600억 원이 좀 안 되는 정도의 체리를 수출한 걸로 나오고요. 물론 이제 제일 큰 수입국이 카자흐스탄,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카자흐스탄으로 갔고, 두 번째가 러시아, 세 번째가 키르기즈, 인접 CIS 국가들로 많이 수출이 됐고, 우리나라로도 51톤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51톤의 총 가격이 20만 6천 불, 2억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제가 이거를 51톤을 20만 6천 불을 계산을 해보니까 1kg에 약 한 4,900원 정도 주고 사온 거더라고요. 그 현지 가격으로. 물론 시장에서 파는 거는 뭐 2,000숨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아마 그 포장하고 뭐 이렇게 가공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아마 포함된 가격으로 수출 가격이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50톤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죠? 한 600억 원 정도 되는 수출이니까, 단일 농작물을 가지고서 6월 1일까지 이후에까지 합치면 거의 한 1억 불 가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적은 물량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 드디어 소를 키우는 축산업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항상 우즈베키스탄에 있으면서 뭐 축사를 가볼 일이 없으니까 보통 소들은 들판에서 풀 뜯고 있는 모습밖에 못 보고, 소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키우나 그게 궁금했는데, 보시는 영상에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축사를 만들어 놓고 풀을 먹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료가 아니고 그렇게 소를 다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의 그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낮아요. 전 세계 평균에 비하면. 특히 이제 닭고기도 많이 부족하고, 예를 들면은 닭고기도 1인당 소비량이,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질 않으니까 그나마 이제 닭이 이렇게 순환이 되게 빠르잖아요. 생산 속도가. 근데 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산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소고기 가격은 한국 돈으로 1kg에 좋은 부위가 한 7,000원, 8,000원 정도 하는데, 국민들의 그 육류 소비량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축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것도 많이 줘요. 뭐 한국 분들 중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그 축산을 하는 모습은 저도 처음 봐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환경부에서 우즈베키스탄에 한 32억 들어가지고 미라밭 구 지역에 있는 상하수도
개선 사업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 스위스에서 또 뭐 3,400만 유로인가 그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서 우즈베키스탄 전체 수자원 관리에 대한 뭐 마스터 플랜 같은 것도 짜고 뭐 그런 걸 해준다고 하네요. 일본도 450만 불을 무상으로 우즈베키스탄 의료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사용하라고 기증을 했고요. 지금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에 많은 지원들을 여유가 있는 나라들에서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만 보면 각 부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지원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ODA 사업, 공적 개발 지원 사업이죠. ODA 사업이 유상 지원이 있고 무상 지원이 있는데, 무상 지원을 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이카가 올해 한 해 예산이 약 한 8천억 정도 돼요. 물론 이제 그 비용을 한 나라에다가 뭐 다 주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이제 중점 지원국 중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우즈베키스탄에 경제적인 지원하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ODA 사업의 예산은 OECD 국가 평균이 GDP의 0.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0.3%에 한참 못 미치는 예산이니까, 국가 경제가 좀 더 발전이 되면 될수록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나라들에 지원되는 그 예산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최근 한 2, 3일 동안 나왔던 기사들 중에 좀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더 재밌는 얘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